네 개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자기소개서에서 녹여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잘 녹여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상당히 수준 높은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 프로포즈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 임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방법이어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프로포즈를 해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겠죠. 분명히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경험상 제가 정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 체계적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뽑은 거니까요. 그거는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강의를 들으시다가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 방법 적용해서 좋은 자소서를 쓰실 수 있으면 제가 굉장히 기쁘겠고요. 뭐 제가 지금 앞으로 얘기하는 이 방법이나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 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다. 그러면 본인의 생각대로 하시는 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꼭 이것이 정답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향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저의 제안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나갑니다. 차별화입니다. 자, 부제목을 제가 좀 달아봤는데요. 남과 다른 구체적인 내 이야기. 이게 차별화의 핵심입니다. 제가 구체적인이라는 부분에 붉은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남과 다른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쓰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지금 차별화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넘어가기 전에 이 두 번째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정관께서 생각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제출하는 서류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라면 어떤 서류를 여러분들은 좋게 평가를 합니까? 라고 선생님들이 여러 번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사정관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기 전에 학생부하고 자소서를 조금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학생부하고 자소서를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본 게 학생부는 역사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생활의 역사책.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는요. 이 역사책을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해주는 그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까지 들려주는 야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사와 야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가 교과서다. 그럼 자기소개서는 뭘까요? 이 교과서를 참고하는 참고서나 해설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제가 이제 해본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학생부하고 자소서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요. 이 학생부하고 자소서가 서로 이렇게 이제 따로 국밥으로 놀면 좋겠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게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서류가 좋겠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입학사정관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잘 연결이 되어서 멋지게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서류라면 저희는 좋은 서류라고 평가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정관들이 공통적으로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나갑니다. 연결성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은 어떤 연결이냐면 우리가 학종에서 제출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연결성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연결성을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고대가 서류평가 시스템에서 AI를 도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고려대 서류평가 시스템의 창체 자율활동인데요. 요게 샘플인데 지금 이 샘플을 보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사전 정보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A 학생의 샘플인데요. 이 친구는요, 고려대학에 지원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에 몇 명이 지원을 하냐면 20명이 지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몇 명? 20명이 지원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생을 앞에다 놓고 제가 강의를 하면 이렇게 피드백도 오고 서로 눈빛도 마주치고 하면 정말 좋을 텐데요.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화면을 앞에다 놓고 카메라 앞에서 하려니까 좀 재미가 없죠. 그런데 저도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사전 정보는 뭐냐면요. 이 친구가 지원한 학과인데요. 이 친구가 지원한 학과가 전기전자공학부라는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A 고등학교 출신자의 고대 지원자가 20명이었고요. 제가 아까 전형 하나에 한 명만 지원한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20명이 이 학교에서 고려대학교에 지원을 한 겁니다. 물론 학과는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20명 중에서 11명이 문과생이고요. 9명이 이과생입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친구가 지원한 학과는 전기전자공학부입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20명 일치라는 항목들이 보이시죠? 자, 지금 본 방송을 100.3MHz의 라디오로 듣고 계신다면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이거를 화면을 제 PT 화면을 보실 수가 없는 게 좀 아쉽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유튜브로 들어오시거나 카카오 TV로 들어오시면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20명 일치라고 되어 있는 그 화면을 보시면은요, 거의 대부분요 이렇습니다. 이게 마우스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이건가요? 어떤 게 마우스 포인트? 아, 그래요? 아, 이게 낫겠네요. 여기 20명 일치라고 되어 있는 요 윗부분에 있는 그 글씨가요. 흐릿하게 회색으로 나와 있죠. 예, 검은색이 아니라 흐려졌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색으로 그대로 있어야 될 글자가 회색으로 흐려졌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AI가 이 고등학교 출신제 학생부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원자 20명의 학생부에 모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라고 이야기를 한 의미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반해서 4명이나 7명 일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흐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성이라고 된 부분은 여기 각종 행사에 책임을 다함이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이 친구는 이 부분에서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라고 누가 알려줘요? 이게 AI가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창체 봉사활동도 보면요. 우리가 학생부를 이렇게 보면 학년별 전체 그 친구들의 봉사활동 누계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각 봉사활동의 시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전교육이나 환경정화, 환경시설 보전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그냥 시간을 학생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대학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학생 활동 도움이나 멘토링 같은 것들은 학습 멘토링은 이 친구가 직접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싶은 부분만 체크를 하면요. 이렇게 선택 시간 합계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AI가 봉사활동의 전체적인 양적인 총 시간만 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봉사활동의 질도 AI가 어느 정도는 정량화해서 수량화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세특인데요. 위에 있는 부분이 자기소개서 문항이고요. 밑에 게 학생부 샘플입니다. 자, 서비스 로봇 제작 연구라고 되어 있는 뒤에다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윗부분에 있는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 서비스 로봇 제작 연구가 있다라는 인디케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학생부에 있는 이 내용은 자기소개서도 있는 내용이니 한번 잘 보세요라는 힌트죠. 자, 그리고요. 수상 경력으로 들어가면요. 자기계발 의지 하고 전공적 합성 여기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일단 먼저 볼게요. 백일장하고 영어 독해 및 청의 경시대회 이 두 가지 수상 기록이 있는데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이 친구가 지원하는 학과가 뭐라 그랬죠?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의 백일장과 영어 독해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고려대학은 이것도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건 자기계발 의지로 우리는 하나의 항목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자기계발 의지 다음에 수학경 잘 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 괄호해놓고 물리 부문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 탐구 발표 대회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이 친구가 지원한 전기전자공학부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공 적합성으로 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동일 수상 지원자 이 학교 출신의 학생이 20명이 지원을 했는데 같은 상을 받은 친구가 이 20명 중에 이렇게 몇 명이 된다라는 것 그것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보면 학생 탐구 발표 대회 자소서에 나와 있던 글감이죠. 이게 9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9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과가 11명이고 이과가 9명이라 그랬죠. 그럼 학생 탐구 발표 대회 이거는 이제 그 이과 친구들이 되게 지원하는 그 대회인데 그렇다면 이과 친구들이 거의 다 받은 상이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AI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 분석을 해서 미리 학생부와 자소서를 다 분석해서 평가하는 사람, 평가자 사람에게 넘어오기 전에 한번 다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고려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평가를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의 그 공정성을 담보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인데요. 요게 이제 맨 마지막 시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기전자공학부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그 졸업 예정자고 이 친구가 전체 교과 등급이 2.42 등급이고 국영수 과 이과 친구니까 국영수 과가 2.31 등급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20명 중에서 전체 교과로는 18번째 내신 성적을 받았고요. 계열 기준으로 보면 9명 지원한 이과에서 8번째 내신 성적이다라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 이런 AI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기 전이라면 사람이 일일이 그거를 보고 확인을 하거나 또는 그 평가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 친구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분석할 때 차이가 나고 서로 갭이 생길 수도 있지만 AI가 도입되면서부터 그 갭이 상당히 많은 부분 줄어들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바로 들통이 나겠구나. 이것도 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과장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이미 대학은 여러분들의 서류를 알고 있다. 누가? AI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비단 고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AI를 도입해서 이것이 학생의 서류를 평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면 아마 더 많이 확산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고려대학이 아닌 다른 학교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예로 샘플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연결성이 중요하겠다. 즉 지금까지의 친구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 질문이 뭐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자소서 질문에 이제 정리돼서 나오는데요. 그 자소서 질문 한두 번 읽고 나서 그냥
펜을 들고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저희 학교 친구들이 자소서를 써온 원본을 보면요, 어떤 친구든 심지어는요, 1번 자소서 문항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는 자기소개서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거의 대부분의 제가 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고려대학의 샘플을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자기소개서가 자기소개서만 따로 놀면 안 되겠다.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학생부하고 연결이 되어서 서로 보완을 하는 서류의 기능을 수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강의 뒷부분에서는요, 이렇게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연결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툴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요, 일단 대기업협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이 1, 2, 3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대기업 공통양식은요, 전형 이름 앞에 학생부가 들어가는 전형에서 자소서를 내라고 하면 반드시 이 1, 2, 3번밖에 못 물어봐요. 토시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부가 들어가지 않은 전형 자소서 필요한 게 뭐가 있다 그랬죠? 바로 실기 위주 특기자 전형이죠. 이 실기 위주 특기자 전형에서 자소서를 요구하라고 했을 때는 이 대기업 공통 양식으로 물어보건 아니면 대학이 그냥 질문을 따로 만들어서 물어보건 그건 대학 마음이에요.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글자가 들어간 전형이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 두 가지밖에 없죠. 이 전형에서 자소서를 내세요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지금 보여드리는 1, 2, 3번 질문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자율문항이라는 걸 하나 줘서 대학 너희들이 이거 이외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자율문항 하나 허락했어요. 근데 그 자율문항은 1000자 또는 1500자만 딱 준 겁니다. 물론 이 자율문항을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냥 1, 2, 3번만 받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 서울에 있는 인서울 메이저 대학이나 상위권 대학은 4번까지 다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으로 내려가거나 약간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면요. 4번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냥 3번만으로 자소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4번까지 쓰기 힘들어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3번만 쓰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그 3번까지만 받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교육 공통 양식이 벌써 몇 년 동안 이어져 왔고요. 이게 이제 내년도 되면 이제 예고가 되어 있죠. 글자 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 첫 해 이 공통 양식을 정했을 때는 경험에 대해였어요. 그러다가 몇 해 지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료하게 의미 전달을 해야겠다 해서 경험에 대해를 경험을 통해로 바꿨어요. 자, 그게 어떤 의미냐? 이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명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즉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에 다추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고 느낀 점 중심의 글을 원한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천자인해입니다. 자, 두 번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쓰세요가 아니고요.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글의 중심은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거죠.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자, 3개 쓰라 그래서 1,500자 준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이라면 뭐 창체 활동이나 진로나 또는 봉사 활동 이런 것 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3번 볼게요.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분명히 언급합니다. 사례를 들고 사례를 들으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역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3가지 질문이 바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명문화하고 지정한 공통 양식이고 공통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번 자율문항은 자, 여기서 나오죠. 지원 동기 등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학별로 대학이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1개의 자율문항을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자 수는 1000자 또는 1500자 이내를 하고 그 선택은 대학에서 한다. 자,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 1500자를 요구를 하겠죠.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자, 그런데 이 4번에서는 지원 동기가 앞에 딱 나와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소개서 이 공통 양식이 정해지기 전에요. 대학마다 자기소개서 질문이 다 달랐어요. 다 달랐는데 어느 대학이든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1번이나 2번에서 너 우리 과에 왜 지원했니? 라고 물어보면 이 지원 동기가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교육 공통 양식을 정해놓고 보니까 1, 2, 3번의 지원 동기가 없죠. 없어요. 그래서 4번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번은 대학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 지원 동기에 대한 내용을 4번으로 쓰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 지원하는데 별 무리 없이 약간의 그 대학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번은 지원 동기를 쓰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원 동기를 4번에서조차 물어보지 않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어느 학교일까요? 바로 서울대학교입니다. 이 서울대학교는 4번에서 독서활동 3권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독서활동 3권은 학생이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서 너한테 가장 영향을 끼친 감명 깊게 읽은 책 그리고 그 책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쓰라고 서울대는 요구를 해요. 그 얘기가 전달하는 서울대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학교는 책을 읽음으로써 독서를 통해서 배움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영향을 받은 친구들을 우리는 좀 좋아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랬을 때 이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궁금했던 지원 동기를 서울대에서는 물어보질 않았죠. 자, 그랬을 때 서울대 지원하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원 동기를 안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물어보진 않았지만 쓰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서울대에 지원한 친구들을 꼭 아셔야 될 게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지원 동기를 어디에서건 1, 2, 3, 4번 어디에서건 얼마든지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학업에 그린 노력과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이 학과에 관심을 가졌다. 되죠. 그리고 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활동을 하게 되어서 내가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것도 되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나의 인성을 드러내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역시 이런 경험을 해서 내가 이 학과를 지원했다. 당연히 되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독서니까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학과에 관심이 생겨서 여기서 대학에서 전공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지원 동기는 가급적이면 서울대 지원한 친구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알아서
어떤 문항에서건 간에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어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서울대 지원하실 친구들은 조금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키워드 세 번째가 뭐가 나올까요? 그렇습니다.